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한 가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침묵으로 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한동훈이 오세훈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오세훈은 지금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유정복 등 다른 경선 후보들과는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장면은 국민의힘 내 권력 구도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오세훈은 왜 한동훈만 피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인터넷 매체 폴리뉴스에 따르면 한동훈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부터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유정복 등 국민의힘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과 잇따라 만났는데요. 한동훈 측 관계자는 이날 폴리뉴스 기자와 통화해서 먼저 연락을 드렸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오 시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님도 바쁘고 대선 주자분들도 바쁘시니까 만난 분도 있고 못 만난 분도 있다며 한 전 대표의 일정이 지금 나와 있지 않다. 앞으로 일정을 조율해 차근차근 만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도 바쁘고 대선 주자분들도 바쁘다. 즉 일정 조율 때문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다른 주자들은 오세훈 시장을 이미 만났는데 한동훈만 못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오 시장은 지난 12일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후 당 대선 경선 입후보자가 마감된 지난 15일 저녁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시장 공간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 파트너하우스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6일 오전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시청에서 조찬 회동을 했고, 자, 이어 나경원 의원과 집무실에서 차담을 나눴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과는 오찬을 함께 했으며 오후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도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우리 보수 지형에서 엄청나게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얻었던 작지 않은 지지율 그리고 중도적인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다른 경선 주자들이 오세훈 시장을 만난 것이고 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선 불출마라는 통큰 결단으로 보수 진영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즉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만남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동훈만 만나지 않았다. 도대체 왜일까요? 자, 오세훈 시장의 속마음이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유추해볼 만한 사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국민의힘 이상규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조기 대선 결정 이후 오세훈 시장을 줄창 공격했다. 그 이유는 지지층이 겹친다는 착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 시장은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큰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오 시장이 백의종군을 선언하자 한동훈 측은 이를 기회로 해석하면서 이제 오세훈 지지층은 내게 오겠지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 지지층은 중도 보수로 오랜 관계를 배신한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제가 계엄했나요? 제가 투표했나요? 라는 발언은 소름 끼친다라고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4월 1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땅꺼짐 이슈를 한동훈이 갑자기 SNS에 꺼내들었는데 이 한동훈의 페북글을 오 시장이 읽고도 반응을 안 보였다. 일십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오세훈 캠프에서 나왔던 말이 한동훈이 오 시장을 공격할 소재로 쓴 것이 야권 성향의 언론 보도라는 점에 대해서 불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 시장이 한동훈에게 그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일례로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 오 시장의 연락을 두어 차례 묵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오 시장의 한 측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한 대표의 인성을 파악할 만한 일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힌 날 철진한 땅꺼짐 이슈를 가지고 나온 것에 주목을 했고 상당히 불쾌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하자면 정치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또 인간적으로도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대선 불출마로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내부에서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은 오세훈 시장이 굳이 한동훈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은 보수파 진영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죠. 또 중도 확장을 노린다고는 하지만 그 중도라는 허상은 이미 이재명에게 선점당했고 정체성 없는 가벼운 말장난에 국민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을 둘러싼 국민들의 인식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대는 정치 초년생으로, 윤심 핵심에서 윤심 배신자로, 또 차세대 기대주에서 보수파 진영의 리스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세훈이 한동훈을 만나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 즉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정황들과 함께 사실상의 만남 거부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오세훈의 한동훈에 대한 침묵은 어떻게 보면 너무 깝치지 마라라는 경고성으로도 해석되는데요. 한동훈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모호했고 윤석열 정부가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란 그런 게 아니고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요. 정치는 어려울 때 함께 책임지고 손해를 감수하며 동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추운 겨울 우파 시민들이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 탄핵 반대를 외칠 때 한동훈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언제 어느 타이밍에서 기어 나와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것 한 가지에만 골몰한 생각한 기회주의자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보수파의 대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보수파 진영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권은 강탈당했고 우리의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헌신, 책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은 이 전장의 한 복판에서 자기 보호 본능만 앞세운 정치적 회피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파 진영은 지금 누가 함께 싸울 동지이고 누가 이 전선을 벗어나려 하는 기회주의자인지를 분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답은 나와 있죠. 한동훈은 때려 죽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